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3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 사퇴, 그거 알고 계실 텐데 그 성추행 피해 여성이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성추행의 진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대략 짐작이 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23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번 사건으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 A씨가 조금 전에 성추행 사실을 본인이 신고했던 부산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저는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느 사람들과 월급날과 휴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당시 경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달 초, 그러니까 4월 초죠. 4월 초. 오거돈 전 시장 수행비서의 호출을 받았다.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여러 번 뭐 그런 거 뭐 이런 아마 오해가 생기고 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는 모양인데 업무 시간이었다. 그리고 업무상 호출이라는 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서둘러 집무실로 갔는데 그곳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 시장의 기자회견, 이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 등의 표현으로 되려 제가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비칠까 두렵다. 이거는 그 성추행의 진상이 뭐냐, 이 본질 문제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성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추행을 뭐 그냥 어디 특정 부위를, 신체의 특정 부위를 뭐 스쳤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대목이죠. 응? 왜냐면 만약에 그냥 뭐 특정 부위를 어떻게 하다가 스쳤는데 그랬는데 그게 뭐 강제추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저 여자가 유난스럽구나, 지금 그걸 경계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발생한 일은 경중을 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을 받는 성범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우연히 뭐 스쳤다든가 뭐 약간 우연적인 요소를 배제하는 얘기,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마 그런 뜻에서 이렇게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성추행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입장문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수차례 타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거돈 전 시장의 오늘 입장문 있잖아요. 그것을 사전에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고서 지금 그쳤다. 기자회견도 예상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총선 시기를 연관지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치권의 외압과 회유도 없었으며 정치적 계산과도 전혀 무관함을 밝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 이건 뭐 당연히 있는 것이죠. 본인 피해 여성은 없다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4월 초에 있었던 일을 곧바로 공개해야 되는데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그때 이거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뒤에 사퇴하겠다 그래서 공지까지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퇴를 선거 뒤에 하겠다는 걸 공지까지 해놨다고 하면 이거는 오거돈 전 시장의 정치적 기획, 이 부분에 관해서 이 피해 여성과 피해 여성 측이 적어도 인정을 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 부분은 해석을 당연히 해야 되고 본인이 동의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를 성추행을 했느냐 하는 얘기들이 부산시장실 주변에서 이제 여기저기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본 거는 명백한 성추행, 여기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명백한 성추행은 틀림없다. 그러니까 우연적인 요소가 개입된 성추행이 아니었다. 저도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잘 아시잖아요. 성추행이라는 게 되게 집무실이고 그 다음에 성추행이라는 게 뭐 되게 뭐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느냐, 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짐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짐작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다. 제가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여기
어느 부위를 어떻게 했다는 것까지 그 말씀드리기는 좀 상황이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 근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그 성추행 의혹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했을 때, 그때도 이 여성이 아니라 또 다른 여성입니다. 그때는 그 다른 여성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취재를 했더군요. 근데 없었다, 그 가로세로 연구소 폭로가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꾸 중앙일보 기자가 추궁을 하니까, 그럼 완전하게 성추행이 없었다는 얘기냐? 뭐 이러니까, 아니 그거는 동영상을 보고 말씀드리겠다, 뭐 이렇게 해서, 그때도 보면 그 표현 자체가 그 기자와 이 피해 여성, 지금 이 여성과 다른 여성입니다. 피해 여성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보면 뭔가 하여튼 그 성추행 폭로가,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가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거돈 전 시장이 뭐 강력하게 고소하겠다, 뭐 무슨 손해배상도 뭐 청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돼서 그냥 유야무야로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와 완전히 별개의 사건으로 이번에 이제 그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를 한 것이고요. 부산시의 성폭력 상담소 얘기는 예견된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봐서는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문제가 지금 입장문을 낸 피해 여성뿐만 아니고 그 앞으로 일파만파로 번져갈 가능성도 있고, 더군다나 총선 후에, 총선 전에 이 문제를 공개하겠다고 그랬을 때 총선 이후에 하자고 계속해서 이제 오거돈 전 시장 측이 이 피해 여성 측과 종용하는 그런 지금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추가 폭로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그 피해 여성의 입장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